이를 닦다 피가 나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시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분명 꼬박꼬박 양치질도 잘했는데 왜 잇몸에 탈이 나는 걸까요? 치주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신명섭 예방치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만큼 이제 흔하다는 게 바로 치주 질환인데요. 흔히 이제 잇몸병 정도로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치주 질환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요? 네, 치주 질환이란 것은 치아 주변의 조직이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 주변의 뼈, 잇몸, 그리고 치주 인대가 이렇게 염증성으로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위생의식과 의학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치주 질환 환자가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치주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를 보면은 네. 약 23.4%가 성인 중에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은염으로 따지면은 3명 중에 2명꼴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네. 매년 이렇게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심평원의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24년에는 약 2천만 명이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과에 내원했다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노령화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치주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주 질환도 덩달아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성인 4명 중에 1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거다. 참 놀라운데 이를 잘 닦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왜 발생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치주 질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이 치주 질환이 이제 세균의 공격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세균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잘 닦아야지 이 치주 질환이 이렇게 예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이를 닦는 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네. 이 전신 건강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밖에도 불균형한 영양이라든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치아를 비롯해서 뭐 잇몸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잇몸병에도 아무래도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잇몸병의 종류 다양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먼저 치은염과 치주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네네. 이게 치은염은 조금 경미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 자체를 이렇게 치은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주 질환 같은 경우는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이 파괴된 그런 이렇게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된 예, 걸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급성하고 만성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급성은 이제 생긴 지 며칠 안 되는 거. 그걸 급성으로 보고 만성은 되게 오래 지난 것을 만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치주 질환은 만성 치주 질환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피가 나거나 또는 뭐 이가 시리거나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출혈을 비롯해서 치주 질환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치주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닦다가 피가 난다든가 또는 이렇게 가글 했는데 피가 나는 것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치은염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치주 질환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주 질환은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잇몸에서 치주 질환이 심해도 피가 잘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밖에도 치주 질환이 치아가 흔들리고 또는 잇몸이 붓고 아프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실을 사용할 때 피가 또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치주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은염이나 이제 치주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치아는 이제 충치가 생기면 저희가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잇몸의 문제는 이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그러다 이제 더 심하게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스스로 치주 질환이다 이거를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집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보는 거. 아, 네. 예, 그게 가장 쉽겠고요. 치주 질환은 이제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치아를 이렇게 손으로 흔들었는데 흔들린다. 네. 그러면 이제 치주 질환이 좀 심해졌구나. 이건 치과에 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도 뭐 치아가 시린다든지 또는 뭐 붓고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가장 두려운 치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치주 질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치주 질환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치석과 이제 세균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스케일링이죠. 네. 예, 대부분 이렇게 스케일링은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치주 질환이 좀 심한 분들은 잇몸 밑에까지 치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거를 또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치과에서 이제 잇몸 치료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치근 활텍술 또는 치주 소파수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할 때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잇몸 아래에 있는 그런 세균과 이제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이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이제 우리 세균을 그냥 이렇게 기구로 긁어낼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화학적으로 제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항생제, 연고 약제를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주 질환 치료를 하고 나서 그 항생제 연고를 잇몸에 이렇게 쭉 짜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잇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치과는 가기가 싫을까요? 자, 치주 질환이 이렇게 심해지면 전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치주 질환과 관련돼 있는 전신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10대 사망 원인 당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치주 질환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 그만큼 치주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 10대 사망 원인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암이 있고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코로나19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다 치주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 네, 논문들이 다 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그렇군요. 놀랍죠.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볼까요? 네.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심혈관 질환이 치주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썼었고요. 네. 그리고 치주 질환 때문에 우리 치매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논문도 제가 썼었습니다. 이 치주 질환인 것은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항상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신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임산부의 경우에 치주 질환이 있으면은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에 잇몸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주 질환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치주 질환이 네.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신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를 닦지 않는다 하면은 치주 질환이 몇 % 정도 올라갈까요, 선생님? 네. 치주 질환이 대충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담배를 폈을 때는 네. 담배를 피면은 치주 질환이 300% 정도 올라갑니다. 네. 당뇨, 고혈압. 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200% 정도, 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100% 정도, 또 이제 비타민 결핍이 있는 경우에도 30% 정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를 닦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치주 질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몰랐는데 자 그런데 이제 치과는 돈이 많이 든다, 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 치주 질환의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치주 질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렇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는데 대략 한 2만 원 안팎 그렇게 드는데요. 그 밖에 잇몸 치료를 받을 때도 한 번에 한 2만 원 안팎 그렇게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희 병원에 이제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오시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하는데 15만 원, 그리고 잇몸 치료 하는 데는 한 30만 원 이상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잇몸 치료 받는 게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살기 참 좋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항생제나 이런 연고들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마다 비용 책정이 좀 다른데 그거는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비싸도 한 10에서 2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히 저렴하다.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치만 잘해도 치주 질환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X입니다. 할 수 없다. 예, 이를 닦는 것보다 전신 건강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신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치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치주 질환, 입냄새의 원인이다. 정답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입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잇몸 색상이 선홍빛일수록 건강하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잇몸 빛이 선홍빛이라는 것은 염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염증이 있으면은 아주 붉은 색깔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선천적으로 치아나 잇몸이 약한 사람이 있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유전자가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의 같은 경우에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스케일링을 많이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좀 불편감이 있어서 이거 내 치아 나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스케일링을 해서 치아가 갈려나가거나 그렇게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치주 질환자 임플란트 시술 가능하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가능하네요. 네. 치주 질환이 심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치주 질환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치주 질환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잇몸뼈가 부족해도 고리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많네요. 네, 지금부터는요. 잇몸을 포함한 구강 전체 건강관리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행동 습관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흡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흡연을 하면은 치주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요. 그 밖에도 구강암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단단한 거를 이렇게 씹는 거. 이제 내 치아는 건강해 하면서 이렇게 단단한 거 씹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는 삼가 주시는 게 좋겠고 네. 치아가 파절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음이나 사탕 같은 거 깨문 경우도 있지만 네. 이제 어른 중에서 개 껍데기를 이렇게 깨물다가 네.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식을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잠을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음주는 어떤가요?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음주도 치주 질환 발생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남성한테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자, 치아와 또 잇몸 건강의 기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바른 칫솔법일 것 같은데 저희 다 유치원 때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양치 이번에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를 닦을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위아래로 닦으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 그 방법은 이제 최근에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닦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를 이제 앞뒤나 좌우로 이렇게 문지르고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닦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런 방법 중에 와타나베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본의 와타나베 교수님 명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는 이쑤시개법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칫솔 모가 치아 속에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가지고 치아 사이사이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저거를 좀 빠르게 좀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닦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잇몸 마사지도 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동을 주면서 하는 칫솔질법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잇몸이 마사지가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마사지가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잇몸 건강이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양치는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정확할까요? 2번에서 3번 정도를 이렇게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3번, 우리나라 이제 협회에서는 3번 하자고 이렇게 권장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번도 충분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자주 해도 되나요? 자주 하면은 네. 치약을 안 바르면은 자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하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약 속에는 마모제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마모제를 많이 발라서 이를 너무 많이 닦으면 오히려 치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3번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은 치약을 조금 덜 쓰면 될까요?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양치 외에도 구강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참 다양한데요. 뭐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매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또는 확인해 봐야 좋을까요? 네, 칫솔의 경우에는 머리가 좀 작은 거를 좀 추천을 하거든요. 아, 이유가요? 예, 작아야지 더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칫솔모가 6개 정도인 걸 추천하는데 네. 그게 한 대충 2c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마트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머리가 작은 칫솔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또 특히나 좀 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치과에서 사는 것이 이제 추천이 되고요. 그리고 치약을 고를 때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구성 성분을 보면은 이게 불소라는 단어는 없고요. 맞아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화 나트륨 또는 영어로 플루오르화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불화 어쩌고 저쩌고 또는 플루오르화 어쩌고 저쩌고가 써 있으면은 그거는 이렇게 불소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꿀팁이네요. 네. 또 마모제가 적은 치약을 쓰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그 마모제가 많은 치약을 쓰면은요. 좀 개운한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한 느낌. 맞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치약인가 보다 하고서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갈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모제가 적은 치약을 쓰신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마모제가 적은 치약, 사실 마모제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으면은 어린이용 치약,
네. 어린이용 치약을 성인이 써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인용 치약이 있거든요. 마트에 가면은 이건 실인이 전용 치약이라고 파는 것들인데 그거는 마모제가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한 느낌이 덜 나는 걸 쓰는 게 좋은 거네요. 예, 그리고 그 알갱이가 눈으로 봐도 너무 이렇게 많은 거 치약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거는 조금 삼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관리 조금 소홀한 분들을 위해서 또 치과 가기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의 중요성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치과도 초기에 질환을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굉장히 많은 전신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혈관 질환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요. 내가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라면은 우리가 잇몸 건강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같은 경우에도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으니 치주 건강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해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치주 건강부터.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큰 병을 얻은 뒤에야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치과 질환이 그렇죠. 평상시 구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근본적인 건강관리 비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명섭 예방치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점점 더 늘어가는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